최근에 또 유튜브 영상 저한테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뭐냐면 이주용 회장이랑 정인선 회장이랑 그다음에 잭슨 황 세 명이서 일명 깜부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진을 해놓고 들어가서는 여전히 안경 씁니다. 그분들 나이가 저보다는 꽤 많으니까 아마 50대인가요? 그래서 재벌가들도 아직도 안경을 쓰고 있다. 수술 할 필요 없다. 수술은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어그로로 좀 유튜브 해놓은 게 있던데. 사실 되게 너무 진부한 이제 질문이긴 합니다. 뭐 물론 제일 진부한 거는 안과 의사들 시력교정 수술 안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물론 예전보다 좀 줄은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여전히 사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안과 의사들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저도 뭐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저는 이제 10몇 년 됐고 옛날에 라식라섹 있을 때 라섹으로 했었고 시력교정 수술이라는 게 이제 안경 렌즈를 벗는 수술이잖아요. 요한 수술도 마찬가지고 안 불편하면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또 부작용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여전히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재벌가들은 여전히 안 한다,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의대생 때도 그때도 이제 수술을 하고 싶었었는데 저도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당시 너무 불편하잖아요. 렌즈 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레지던트 때는 이제 바빠서 못했고 결국 근데 이제 했거든요. 너무 불편하니까 안경 끼고 막 이런 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운동할 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진짜 정말 진작에 할 걸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라식하고 나서 아침마다 좀 건조증을 꽤 느꼈어요. 한 1년 정도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약간 심하면 좀 찢어지는 듯한 느낌? 근데 그게 정말로 하루 종일 그러면 당연히 저도 욕하면서 괜히 했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눈 떴을 때만 그랬고 사실 그거 말고는 진짜 그냥 불편한 게 없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시력교정 수술이라는 게 환자분들도 여전히 이제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일 프로, 스마일 라섹, 그 다음에 렌즈 서비스 이렇게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너무 걱정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물론 저도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 안 생기고 환자분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연 20만 명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이 수술을 계속 하시고 계속 하고 옛날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연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연 다 그렇게 엄청 부작용이 심하고 댓글들에 올라있는 대로 이제 인터넷 댓글 보면 엄청 뭐 심하다는 식으로 이제 과장된 게 많은데 제가 보면 진짜로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글을 잘 안 남겨요. 불편하신 분들이 당연히 이제 호소를 하고 싶은 그거는 저도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남기시는 거 그것 때문에 더 과장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자체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불편하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걱정된다. 나 안 할래. 건조증도 생기는 거 싫고, 뭐 빗번짐도 생기는 거 싫고, 그다음에 진짜 렌즈 서비스로밖에 안 되신 분들 심한 뭐 부작용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부작용들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수술이거든요. 이게 안과 의사들은 안 한다, 재벌가들 아직도 안 한다. 그럼 다른 부작용 없는 다른 질환 치료하는 수술들도 모든 부작용이 약간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질환 치료가 아닌 피부 시술이든 성형외과도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 하시다 여전히 또 많이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 벌써 도착했네. 근데 또 환자분들이 또 질문하셨던 것 중에 타 병원이랑 이제 비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선택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계신데 그 얘기를 좀 가끔 하시거든요. 왜 각막 두께가 다른 데랑 다르죠? 왜 얇아요? 아니면 두꺼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제 각막 두께가 초음파로 측정하는 것도 있고 각막 지형도 검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근데 이제 장비마다 사실 크게 막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쓰는데 보통 제가 보기엔 많으면 한 20,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검사할 때 뭐 눈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 잔여 각막 두께 기준으로 또 수술하고 나서 잔여 각막 두께 기준으로 이제 다르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장비 자체는 이제 스마일 장비는 다 똑같으니까 이제 자이스 회사 거 쓰는 거니까 스마일 프로든 스마일 이거는 똑같고 존 사이즈를 이제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렌티큘 두께는 당연히 무조건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거는 존 사이즈, 우리가 광학부 사이즈 때문에도 잔여 각막 두께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깎는 건 아니고 수술할 때
너비를 보통 아무리 못해도 이제 6.0 이상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6.5, 6.0mm 이상. 일반적으로 그래도 넓게 하면 좀 더 시력 퀄리티 측면에서는 좀 광학부를 좀 사이즈를 좀 넓게 하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광학 두께가 충분한 분들은 저희가 이제 6.5 이상, 보통 6.5 이상으로 저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또 그 이제 설정 기준이 사실 또 서점마다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잔여 광막 두께 기준이, 잔여 광막 두께가 차이가 병원마다 이제 좀 비교해서 좀 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광막이 얇은데 수술을 뭐 감행한다거나, 광막이 두꺼운데도 뭐 따로 수술을 권유한다거나 막 이런 측면은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거는 또 이제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자들마다 수술 방법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이제 권유하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사실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뭐 최대한 이제 다들 이제 안전한